올해 4월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한국 증시에 커다란 충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대비해두지 않으면 크게 당할 수 있으니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위기를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한국 증시가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찌됐건 지수가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보다도 더 나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상승이 굉장히 좀 찜찜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의 상승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대로 안정 구간으로 넘어갈 것인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쯤에서 한번 커다란 급락이 떨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현금 50% 확보를 강조드려 왔는데 이제 현금 50%를 쓸 시기가 거의 다가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간 저의 경험을 토대로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간밤에 이제 또 연준에서도 중요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연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기준금리 이제 4.25에서 4.5%로 또다시 이제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다. 연내 두 차례를 인하한다라는 시사점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재 결과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던 금리 동결을 했던 가장 이제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는 역시랑 이제 그 경기랑 그 다음에 물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 경제 전망이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트럼프 관세 전쟁 여파를 의식해서 아직 금리를 함부로 건드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 성장률은 이미 1.7% 정도로 올해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자 물가도 2.7%로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이 나와주고 있어요. 역시나 이제 이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 금리차 역시도 1.75%포인트가 유지되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일단 물론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들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시장 역시 이에 대한 충격을 좀 받을 수는 있겠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준 거는 연내 한 두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차례 내지 4차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연준은 일단 한 2차례 정도 연내에 할 것이다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놨습니다. 뭐 나중에야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으로는 어쨌든 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5월 초까지는 계속 이 고금리가 이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를 인하하기 전보다 오히려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그때가 거의 이제 시장이 극에 달해 있어서 최바닥권을 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혹은 연준이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물가나 고금리는 필연적으로 불경기를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경기가 심해지게 되면 연준이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 돈풀기 정책이나 각종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경기는 계속 사이클을 통해 돌아갑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만큼 아마 증시는 앞으로 4월 한 달간 굉장히 많은 하방 리스크를 견뎌야 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4월 달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3월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의 이 경기 침체 지표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관세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단계에서 물가도 높고 지금 계속해서 관세 문제라든지 거기에다가 소비 여력도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게 되면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시점이면은 시장이 한 차례 좀 무너진 시점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이제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가겠죠.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보면 연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5월까지는 사실상 5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확신도 아직 뭐 심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월 달까지도 시장은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증시가 무너지면서 이 증시뿐만 아니라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부터 우린 공격성을 띄워야지, 그전에는 계속 어려운 국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바닥을 찍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물 경기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심리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자체가 앞으로도 악화될 거라는 점을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하는가?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현금 50%는 확보하되 투자는 꾸준히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좋은 주식을 내 포트폴리오에 혹은 관심 종목에 최대한 많이 구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채널 초반부터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종목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최근 꾸준히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세하게 개별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영상이 최근에는 거의 없었어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눈치채신 분들은 있었겠지만 뭔가 투자를 할 만한 시점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관망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관망세를 취하자는 입장, 그리고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될지 정도 그 큰 틀로만 방향성을 잡아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이렇게 아마 크게 흔들릴 건데, 그때 금리 인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 AI, 로봇 이런 종목들이 수시로 계속해서 흔들릴 거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섹터는 흔들릴 때마다 담아야 된다. 그때마다 계속 기회가 올 것이고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는 계속될 거다. 불경기 모멘텀이 이제 확산되면서 증시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이 세 가지 혁신 업종들은 금리 인하 수혜를 받고 고금리에서는 쥐약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린다든지 금리 동결이 된다든지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금리 인하는 지속될 거라는 걸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금리 동결이 되면서 조정 받을 때마다 기회로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전체적인 이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고, 사실 지수는 보합권인데 조선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로봇 각가지 종목들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진만 해도 한 10%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조선 죄다 내리꽂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동안 많이 강세를 보여줬던 방산주들도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조선주랑 방산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도 불안한데 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장 주도주였거든요. 시장이 곧 흔들릴 것 같고 제가 폭락론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이클 자체가 급락이 나올 만한 사이클이 지금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 시점에서 시장 주도주로서 강세를 띠고 있는 업종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을 지금부터 차분히 모아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역시 AI, 제약바이오, 로봇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트럼프가 정책을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해야만 하는 것들이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 수혜주는 조정받을 때마다 선제적인 포지션을 취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결국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평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종전을 유도해 나가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취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재건에 꽂히지 마시고, 종전이 됐을 때 재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인 인프라 정책을 이제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야 인프라 정책도 실시해서 경기도 살리고 하는데, 전쟁이 안 끝나니까 각국에서 인프라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합니다. 종전이 되고 미국이 인프라 정책 스타트를 끊어줘야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선방하고 있다, 물가 우려된다, 경기는 선방한다 이러면서 금리는 안 내리고 있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실시가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다들 눈치만 보고 있고 이 불경기가 지속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미증시는 조정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글쎄요, 저는 좀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저는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사실상 급락 내지 폭락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는 꼭 대비해야 된다. 폭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폭락이 나올 우려가 꽤나 큰 상황이니 대비를 해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그냥 상승론자 이렇게 꿈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된통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대비를 해놓자는 거예요. 폭락론자가 아니라.
제가 폭락론자였으면은 지금 주식 다 갖다 팔고 집 팔고 인버스 찍으라고 했습니다. 선물 뛰어들라고 했을 거예요. 폭락론자였으면. 근데 그렇지 않죠. 저는 오히려 상승론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제대로만 투자한다면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폭락이 나와도 그 폭락 이상의 상승을 증시는 선물해 준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만 언제나 매일같이 상승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제 지난 10년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미루어 봤을 때 이런 사이클, 빅 사이클도 한두 차례 겪었고 그 다음에 작은 뭐 한 2, 3년 주기의 사이클도 3, 4차례를 겪어본 먼저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물론 저보다 이제 오래 하신 분들도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지금 증시는 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현금이 반드시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장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좋은 주식들을 지금부터 미리 선별해서 주가 상승과 하락에 구분 없이 판별해 놓아야 할 때입니다. 시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좋은 주식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 매우 좋은 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로 본다라고 하면 로봇 AI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는 에너지와 인프라를 보시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주식을 하나하나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식을 보는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석적으로 분석이 들어간 주식을 보셔야 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일단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어떤 성장성이냐? 바로 매출이라든지 이익, 마진율 같은 재무적 성장성이 돼야 되는 종목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차트가 하방 추세가 아니라 상방 추세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보통 사이클 산업들은 항상 하방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이클 산업들도 투자하는 방법을 좀 잘 알고 들어가야 되지만 어찌됐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하방 사이클에 매수해서 상방 사이클로 돌아갈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죠. 그리고 혁신 업종들은 그 산업이 꽃 피우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차트, 업종, 그 다음에 재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들을 이제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알려드리다 보면 아마 종목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걸 다 사라는 게 아니에요.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각자 자유롭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저는 좋은 주식을 최대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내가 그 안에서 좋은 주식을 골라서 매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좋은 타이밍은 영상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림 버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모든 주식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다만 좋은 주식을 매수한다면 성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부터는 소극적으로 매수를 진행하되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할 만한 때는 아니니까 매수를 고려하시더라도 발을 담그는 식으로만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오늘같이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장에서는 이제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 두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보통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아휴 이러면서 그냥 다 놔버려. 다 포기해버리고 에휴 이래서 한국 주식 안 돼. 이래서 주식하면 안 돼. 패가망신이야. 이러고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올라갈 땐 지금이라도 사야 돼 하면서 그냥 막 미쳐가지고 사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떨어질 때 미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떨어질 때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분석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두 눈 부릅뜨고 이 기회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주식은 가장 먼저 이 주식을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많은 주식들을 보겠지만 좀 눈여겨봐야 되는 주식 중에 가장 좀 주목해볼 만한 게 역시 가스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LNG 쪽에 대한 종목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조선이라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LNG 운반선, FLNG 분야의 삼성중공업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 혹은 에너지,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은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오리엔탈 전공 같은 삼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2,56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재무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024년도에 이제 매출이 뭐 그 이전의 매출 대비해 가지고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올 때 이제 200억이 2020년도에 최고치가 찍혔고 순이익도 293억 정도가 최고치가 찍혔었는데 250억으로 이 최고치를 넘어섰고요. 이때 최고치 찍고 떨어지다가 여기를 뛰어넘은 겁니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은 이제 260억 정도로 이때보다는 좀 소폭 낮지만 대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올해는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모두 우상향하면서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모두 300억대를 넘어설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리엔탈 전공은 매출의 대부분이 삼성중공업에 의존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FRNG 분야의 이제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대체제가 없다 보니까 원앤온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정책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알래스카 프로젝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서 24일 정도 해서 미국의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방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주지사의 이제 방한을 통해서 세계 최대 규모 LNG 파이프라인을 이제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알래스카랑 다시 말해서 미국과 한국의 협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일본도 참여할 걸로 기대되는데 한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혜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세제적인 혜택까지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딜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률도 최고치를 찍었던 12.6% 대비해서 16%까지 올라가졌고요. 순이익률은 이때보다는 작지만 계속해서 눌림목 이후에 우상향해서 14.7%까지 올라가졌습니다. 여기에 PER은 8배 정도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외형 성장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겨먹는 사업 구조가 만들어져야 주가가 진정 비로소 우상향합니다. 매출만 늘어나고 영업이익, 순이익만 늘어나고 마진율이 쪼그라드는 기업은 주가가 떨어집니다. 미래 성장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리엔탈 전공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우상향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까지 올라가면서 PER은 10배 아래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저평가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오리엔탈 전공은 정말 빼놓을 게 없는 좋은 주식이라고 보여져요. 재무적 성장까지 갖춰졌고 심지어 저평가되어 있는 PER에다가 시총도 2,500억 정도입니다. 시총이 작은 것은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 등락폭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할 때는 크게 급등하는데 떨어질 때 또 크게 떨어지고 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변동성이 커버리게 되면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아직 이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저는 돌파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인 삼성중공업의 LNG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 FLNG라고 부르죠. 바다 위의 LNG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입니다. 이런 고수익 선종 수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성중공업 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 오리엔탈 전공이 주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데크하우스 사업입니다. 우리 갑판에서 이제 그 하우스 약간 쉬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LNG 운반선 관련 수주로 지금 크레인 물량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이 이제 데크하우스랑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 물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같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의 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을 넘어서면서 우상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증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무너진다? 그럼 땡큐 베리 머치 소 머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차트적으로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재무적인 성장성, 거기에다가 산업적인 성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산업 성장, 재무 성장, 그리고 차트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들락날락하고는 있지만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가지 않는 것만 해도 선방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좀 평가해 보고 싶고요.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오리엔탈 전공 같은 좋은 주식들을 꾸준하게 계좌에다가 혹은 관심 종목에다가 늘려나가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이제 우량주는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기엔 부담될 수 있으나 굉장히 가치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안에는 들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좋은 주식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주식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좋은 주식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좋은 주식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실력도 늘어나는 것이고 올바른 투자를 통해서 성공 확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 계좌가 점점 살찌워지는 겁니다. 근데 계속 테마 매매만 하고 급등하는 종목만 따라잡고 이슈 매매만 하고 단타만 치고 실력이 되면 뭐라 하겠습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런 매매부터 시작하시게 되고 요행만 바라게 되고 지름길만 찾아가고 자꾸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장이 텔레그램 방을 이제 보시게 되면 매일 증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당일 중요한 시장 이슈도 정리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수급, 재무 분석까지도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시장 대응 전략 역시도 텔레그램 방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그 어떤 여러분들 상품보다도 가끔 저 유료 결제 가지고 듣고 있는 데 있어요. 다른 데서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거 하나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와 로봇 투자 전략 리포트 역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도 전부 무료로 텔레그램 방에 올려가지고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 100% 무료로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채널 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홈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이곳 통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텔레그램 방이니까 꼭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응원 댓글 달아주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잡는 하루 되세요.